이렇게 청약했다가는 청약 자격 박탈되고 한동안 청약 참여 금지되고 무서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청약의 모든 길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2030을 위한 청약 뽀개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약 통장은 있는데 청약 점수는 모른다. 젊은이들한테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깨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1편, 2편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청약 시리즈의 마지막 청약 실전편입니다. 여러분, 청약 통장 왜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지, 내 집 마련을 위해서죠. 청약 통장을 만드는 최종 목적은 아파트 분양 또는 뭐 임대주택 입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청약이라는 게 사실 뭐 날마다 물건 사듯이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도록 근면한 월급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을 하려면 언제 청약이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LH나 SH, GH 같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 공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거나 알람을 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내집다오라는 어플입니다. 각종 임대주택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앱이더라고요. 관심 지역을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알람도 보내줘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임대주택 유형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 조건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홈 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맨 첫 페이지에 자가진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진단에 들어가세요. 안내에 따라서 그냥 대답을 하기만 하면 본인에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줍니다. 내 집을 수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는 꽤 심플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질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도 세부적인 모집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공고 시점이 달라지면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기준, 거주지 가산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개별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일정 놓치지 않는 법. 지난번에 우리 청약 점수 계산할 때 들어갔던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 청약의 모든 길은 바로 이 청약홈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일정까지 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 일정 및 통계 메뉴 이 버튼을 누르면 청약 캘린더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전국의 분양 아파트, 민간 임대 청약 일정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까? 여기도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갔던 청약 캘린더 바로 아래에 청약 알림이를 눌러서 신청하면 돼요. 이거는 회원가입, 뭐 로그인, 본인 인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알림받고 싶은 지역과 주택 유형을 내 휴대폰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거든요. 편리하죠. 근데 이렇게 알람을 등록해 놓고 어느 날 문자가 띄고 온 거예요. 뭐 서울 어디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얘들아, 내가 아까 말한대. 청약은 다 여기로 통한다, 거기. 청약. 고마워. 자, 이렇게 청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청약 연습입니다. 모집 공고가 난 다음 날부터 청약 신청일 전일까지 내가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청약홈에서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현재 청약 연습이 가능한 단지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단지를 골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청약을 미리 연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청약하시면서 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본인의 자격 요건은 당연히 잘 챙기셔야 하고요. 또 헷갈리는 게 바로 주택 형태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5구, 84 뭐 이렇게 주거 형태가 크게 나눠졌는데 요새는 뭐 74형이 있고 75A형이 있고 75B형이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주택형들이 많으니까 원하는 걸 잘 선택해야겠죠. 또 일부 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이상은 아파트고 주상복합도 많아요. 오피스텔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청약했어. 또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했는데 오피스텔 청약해버렸어. 이러면 큰일 나겠죠. 또 마지막으로 청약가점을 가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청약 점수 확인하는 법 저희 1탄에서 알려드렸죠. 지난 영상 참고하셔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고 기간 동안 한두 번만 연습해 보면 청약 당일에 헤맬 일 없겠죠.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도 다 청약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청약 연습에 들어가서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 선택하시면 청약 연습하기 메뉴가 나오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약할 때 1순위, 2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선택하는데요? 청약은 총 4일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먼저 첫째 날에는 특별공급, 둘째 날에는 1순위 당해 지역, 해당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셋째 날에는 1순위 기타 지역, 마지막으로 2순위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특별공급은 제일 쉬워요. 일반인들보다 특별히 주거 배려가 필요한 사람,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거나 국가유공자라거나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바로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서 특별공급 비중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체 물량의 50% 이상, 높으면 85%까지 가기도 해요. 정말 만만치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내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순위 또는 2순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1순위도 당해 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해 지역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앞뒤를 바꿔서 읽어보면 쉬워요. 해당 지역.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바로 그 지역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동작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당해 지역은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 기타 지역은 어디냐? 1순위 기타 지역. 기타 지역은 또 다른 말로 청약 가능 지역이라고도 해요. 청약 가능 지역은 8개로 나뉘어집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뭐 이렇게 지역을 나눠놨거든요. 커다란 카테고리에 내가 해당된다면 서로 간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 사람도 경기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2순위는 1순위 자격이 없는 나머지 청약 가입자를 뜻합니다. 근데 1순위 기타 지역도 어려운데 2순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청약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MBTI J인 성향인 분들, 그런 분들 미리 그 동네로 이사 가서 전세살이를 하기도 해요. 없을 것 같죠? 몇 년 전에 과천에 전세값이 엄청 오른 적이 있어. 왜? 되게 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이사 가서 청약 1순위 당해 지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던 거죠.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서울 이사 가면 바로 서울 아파트 우선순위 받을 수 있는 거죠? 청약도 쉽지 않아요. 다음 달에 분양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이사한다. 절대 안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돼요. 2년의 기준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1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으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 내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해당 지역에 살더라도 내가 거주기간을 못 채웠다. 내가 1년밖에 안 살았다. 이러면 몇 순위로 신청하면 될까요? 퀴즈. 1순위! 그렇지. 1순위 무슨 지역? 야기요! 박수. 여러분 박수. 내 집 마련할 자격이 되었어. 자,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만 당부하고 오늘의 시간 마무리할게요. 먼저 청약은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니까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퇴근하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마음을 정갈이하고 도전해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녁 5시 반이면은 마감해버립니다. 신청하고 있던 와중이라도 그냥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미리미리 신청을 완료해야겠죠. 두 번째,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 조항 때문에 청약을 못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을 통장에 미리 넣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서울과 부산은 통장에 최소 300만 원, 광역시는 최소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부를 했는데 아직 3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미리 입금을 일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실전 청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너무 없는데 자신의 자격 조건,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잘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청약했다가는 청약 자격 박탈되고 한동안 청약 참여 금지되고 무서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연습해보시고 완벽한 청약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링크도 더보기에 달아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